타이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타이완 주간신보의 진행자 서승임입니다. 타이완에서 가장 처음 자동차의 매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타이완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소유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일본인이었습니다. 바로 스기모리 요키치 씨. 그는 타이베이 기차역 앞에서 히노마루라는 일본식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 여관집 사장이었죠. 1912년 스기모리 씨는 여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바로 이 자동차가 타이완의 첫 자동차입니다. 이는 타이완 총독부에 거주하던 총독의 자동차보다도 빠른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총독이 의전용 차량을 샀고 한 극장의 일본인 사장도 승객 운송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1918년 9월까지 타이완 전역의 자동차 수는 겨우 18대에 불과했고 전부 북부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었으며 차주는 모두 일본인이었죠. 이 무렵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동차 소유자 명단에 처음으로 2명의 타이완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한 명은 만차오의 대지주 집안인 린씨 가문의 자제 린숑소우, 그리고 황둥마오. 어떤 사유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린씨는 1년 후 차주 명단에서 사라졌고 황씨만이 살아남아 당시 유일한 타이완인 자동차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제시기 타이완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차주였던 황둥마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876년 샤먼에서 태어나 타이완으로 건너온 황둥마오는 유명한 개혁가 류밍촨이 운영하던 서양식 학당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졸업하지는 못했죠. 그래도 이때 외국인 교사에게 영어를 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그는 홍콩에 소재하고 있는 엘리트 학교인 디오세산 보이스 스쿨에 다녔는데 이 학교는 영국 성공회가 1869년에 설립한 학교로 전부 영어로 수업을 하는 학교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국제학교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연이어 서양식 학교에서 공부한 황둥마오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홍콩에서 일했던 그의 형을 따라 황 씨도 한동안 홍콩에 머물렀지만 결국에는 타이베이 따다오청으로 이주했고 유창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영국계 외국 무역회사의 무역 중개인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로 석유 수입을 대리하여 사업을 했고 1900년대에 접어들자 그는 타이베이의 유명한 부상 중 한 명이 되었죠. 일제시기 타이완에서 알아주는 부자들은 대부분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였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땅을 소장농에게 빌려주고 지대를 받아 시골에서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 말이죠. 그러나 황 씨는 달랐습니다. 그의 사업은 영어를 써야만 했고 외국인들과 어울리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00년 그가 24살에 병이 나자 영국인 의사를 집으로 불러 진찰을 받았는데 당시 전염병이었던 천연두에 감염되었음이 밝혀졌고 영국 의사가 관청에 이를 보고해 그를 격리병원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당시 신문은 그가 타이완인 중 첫 번째로 격리병원에 이송된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1910년에는 황 씨가 타이베이에 있던 모든 외국 상사 직원을 초대해 따다오청 최고의 레스토랑 동회방에서 연회를 열었는데 당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연회장 중앙에는 영어로 된 현판이 걸려 있었고 초대부터 응대까지 모든 행사는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메이지 시대였던 타이완에서 이는 상당한 신식, 문화였기 때문에 당시 신문은 이를 극찬하며 특별히 기록을 남겼던 것이죠.
황 씨는 다양한 사업에 투자했고 짱화은행의 대주주이기도 했으며 탄광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1920년대 타이베이의 양대 고급 레스토랑 중 하나였던 동회방이 부도로 문을 닫자 그는 기꺼이 자신의 자본으로 자금을 지원해 다시 문을 열게 했고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타이베이의 유명 레스토랑 봉래각이라는 이름으로 재개장시켰습니다. 1913년 황뚱마오는 타이베이 송산에 벽돌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무려 5만 엔이라는 거금을 들여 영국에서 기계를 직접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벽돌은 홍콩으로 수출되기도 했는데 그는 일반적인 부호들처럼 일본이나 중국만을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 멀리 남쪽에 있는 필리핀 마닐라까지도 다녀오곤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어를 기반으로 외국인들과 무역을 하던 황 씨의 서양식 생활 방식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은 바로 그의 대저택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타이베이 북부 딴슈에이의 깐전린이라는 작은 언덕 위에 있었는데요. 1913년 그가 딴수이로 이사할 무렵 유명 지식인이었던 홍인난도 딴수이로 같이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유지들은 천후궁이라는 절에서 연회를 열고 공연까지 열며 두 사람을 환영했더랬죠. 황 씨의 저택은 오늘날 빛바래진 사진으로만 봐도 말문이 막힐 정도로 상당히 웅장했습니다. 마치 유럽 시골의 성과도 같은 구조에다가 집 앞에 정원과 잔디밭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넓었죠. 신문에서는 딴수이의 재산가는 새벽별처럼 드물다라고 표현하며 황뚱마오와 홍인난이 함께 이 동네로 이주함으로써 지역의 품격을 높였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국화가 유독 많았던 그의 정원에서는 종종 국화 전시회를 열기도 했는데 무려 300여 명을 초대했을 정도로 그의 정원은 매우 컸습니다. 당시 타이베이의 유명 차 상인이었던 전 차오준이 위엔산에 지은 호화별장도 황 씨의 저택에 비하면 격이 떨어지게 느껴질 정도였죠. 첫 타이완인 자동차 소유주이자 당시 거대한 저택을 소유하고 있던 황뚱마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그를 언급한 문헌이나 신문 기사에는 황 씨의 사진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옷차림이나 생김새는 오늘날까지도 미궁에 쌓여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1912년 2월 무렵 변발을 잘랐다는 것입니다. 변발은 청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헤어스타일이죠. 그가 변발을 자른 시기는 당시 차상인 매판의 선배인 리춘성, 그리고 차상공회 회장 우원슈, 일본 식민지 시기의 신흥 재벌인 구시엔롱보다도 10수년이나 늦게 머리를 자른 셈입니다. 서양식 삶과 직업으로 큰 부를 누린 사람이라면 응당 신식 복장과 머리 스타일로 변모했을 법한데 그러한 화려한 삶 뒤에는 여전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면도 함께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제시기 타이완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부자 구씨 가문의 다이아몬드 도난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완 주간신보의 진행자 서승임이었습니다.